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사마의 쿠데타 유명하죠. 고평릉 사변으로 알려져 있는 이 쿠데타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결국 위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세워지는 근거가 되었죠. 저는 이 사건이 재밌었어요. 좀 흥미를 느껴서 지난 여러 번 영상들을 통해서 리뷰한 적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사마의는 잘 알죠. 그런데 사마사 그리고 사마소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누가 형인 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사마사가 형이고 그 다음에 사마소가 동생이에요. 그리고 진나라를 세운 그 사마염은 이 사마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둘은 형제였지만 성격이 너무 달랐고 이로 인해서 천하의 운명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사마사와 사마소를 완벽 정리하셔도 이 삼국지를 보는 즐거움이 커집니다. 제니퍼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펀토피아로 어서 들어오세요. 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사마의의 쿠데타, 즉 고평릉 사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됐죠. 천하는 사마씨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도하기 전에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실패한다면 이 사마씨의 가문이 완전히 멸족될 수도 있는 그런 대역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변을 살펴보면 사마사와 사마소의 성격을 조금은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사 진서는 쿠데타 당시의 그 긴박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마의가 조상을 주살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 사마사와 단둘이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사마사는 이 사실을 사마소에게는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비밀리에 추진한 거죠. 사마소는 출발할 때 이 쿠데타 계획을 알게 됐는데 이 사마사는 새벽에 군사를 모아서 성을 안팎으로 정돈하고 진정시켜서 정말 정연하게 군진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사마의는 아들아 대단하구나 하고 경탄했습니다. 사마사는 원래 비밀리에 죽음을 각오한 장사 3,000명 정도를 기르고 있었대요. 이들은 평상시에는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모였지만 사람들은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다고 해요. 이것은 사마의 사마사부자의 이 쿠데타가 일어날 당시에 사정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주모자는 사마의뿐만 아니라 사마사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구의 사마의에 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이는 사마사였던 거예요. 촉한의 제갈량을 저지시키는 등 여러 업적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던 이 사마의는 단순히 조금 얼굴 마담 역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 사마의는 쿠데타 성공 2년 만에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죠. 이 쿠데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마사의 대처를 보시면 그의 기민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동생인 사마소한테까지 이거를 비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군사를 모으는데 그 군사의 훈련 수준이 보통이 아닌 거죠. 얼마나 강도 높게 훈련했을까요? 그리고 또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죽음을 각오한 장사를 30명,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모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마씨 일족에게 감시의 눈이 이렇게 얼마나 시퍼렇게 쏠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마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사 그리고 사마소는 사마의와 장씨 부인 사이에 낳은 아들이죠. 이 장씨 부인의 성격을 알게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조조가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의도 조조의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조정으로 불려지죠. 사마의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데도 지금 풍이 와서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서 가기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당시 사마의의 집에 여러 권의 책이 습기에 젖어가지고 그 습기를 없애려고 바람에 말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사마의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후다닥 가가지고 책을 막 걷어들이는데 이 광경을 하녀 한 명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장씨 부인이 본 거예요. 그 하녀가 사마의를 보는 거를. 그래서 장씨 부인이 그 하녀를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비밀리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후에 조조는 실제로 사마의가 풍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녀가 이 사실을 발설했다면 사마의는 그냥 끝난 거죠. 장씨가 사마의의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마의도 사마의지만 그의 부인은 한 수 위였던 거죠. 냉철하고 좀 비인간적이기는 한데 그렇단 말입니다. 냉철한 성격의 사마의, 그리고 사마의보다 더 냉철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던 그 장씨 부인. 이 사마사와 사마소는 그들 사이에서 자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짐작이 좀 가시죠? 어떤 면에서는 사마의보다 더 냉혹하고 더 잔인한 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정사에 따르면 사마사는 업적도 많아요. 사마사는 풍채도 우아한 데다가 또 침착했고 또 주관도 뚜렷하고 뛰어난 지략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시 최고의 명사였던 하우현, 하안 등과 어깨를 겨뤘다고 하는데요. 하안은 평소 사마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능히 천하의 가업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사마사는 무관을 선발하고 또 감독하는 자리인 중후관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이 인재를 뽑는다?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마사는 일부러 타인에 비해서 공이 높지 않은 사람들을 뽑았다고 해요. 이게 그가 야심가였고 또 조위를 위해 충성할 사람을 이때부터 다 쳐나갔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음흉한 그런 꿍꿍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사마사는 사마의의 사후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권세를 누렸고 그 권력은 황제를 이미 뛰어넘었었어요. 이것에 위기감을 느낀 위황제, 조방이 이풍, 장집, 하우현 등과 사마사 제거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치밀한 사마사가 조방 주위에 얼마나 많은 첩자들을, 스파이들을 심어놨겠어요. 이 조방의 모의는 이내 발각이 됐고 사마사는 이풍, 장집, 하우현 등을 주사려버리고 조방마저도 폐위하고 시골에 있던 조모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새 황제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관구검이 문훈과 더불어서 황제 폐위에 대한 죄를 묻고자 군사를 일으켰죠. 사마사는 직접 출병했다가 자신의 왼쪽 눈에 갑자기 큰 통증이 생겼다고 해요. 그 후에 문흠의 아들 문앙이 사마사의 군대를 거의 혼자서 전멸에 가깝게 격파하자 사마사는 놀라는 바람에 눈 위에 혹이 악화돼서 얼마 뒤에 진중에서 4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참 인생이 무상한가? 라는 생각을 하죠. 너무나도 큰 야심을 품고 쿠데타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계획들을 하나씩 둘씩 실현하면서 황제에 오를 거를 꿈꿨는데 그가 누렸던 그 권력은 5년 남짓밖에 안 됐던 거예요. 게다가 사마사는 딸만 5이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의 직위는 동생 사마소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한편 그렇다면 사마소는 어떤 인물일까요? 사마의는 꾸미는 일의 모든 것들을 그 장남인 사마사하고만 상의를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차남이었던 사마소는 배제가 된 거죠. 철저하게. 사마의의 쿠데타인 고평릉의 변도 거사 전날에 듣게 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사마소는 원래 사마의와 사마사에게서 배제됐던 인물이었어요. 은따? 하지만 그의 형이 죽게 되니까 얼떨결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이 애써서 얻은 공적이 넝쿨죄로 들어온 거예요. 사마사가 진중에서 죽자 위나라 조정에서는 드디어 사마씨의 시대는 끝난가 하는 그런 환호성을 질렀는데 결국은 그 정보를 입수한 사마소가
사마소의 진중으로 가서 사마사 대신에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진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놀란 당시 황제였던 조모는 할 수 없이 사마사의 모든 직책을 이제 사마소 너가 가져 이렇게 물려주게 됩니다. 사마소의 권력 독점에 이렇게 반발해가지고 위나라를 지키고자 257년 제갈탄해난이 일어나죠. 사마소는 지금까지 그의 훌륭한 아버지인 형의 덕으로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그의 능력을 이제는 입증할 필요가 절실할 때가 맞는데, 그쵸?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가충, 종해 등을 이끌고 이 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해서 자기도 실력자임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 뒤에 위나라 전체를 흔든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게 뭘까요? 이게 백주대낮에 황제 조모가 살해되는 사건이었어요. 왕을 죽이는 거예요. 앞에서 전 황제 조방이 사마사를 제거하려고 하자 이 사마사가 조방을 폐위시키고 시골에서 조모라는 어린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앉혔다고 했잖아요. 허수아비 왕으로. 그런데 이 조모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위나라가 자기가 왕인데 사마소가 마음대로 하는 나라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걸 바로잡아야겠구나. 청년 황제 조모는 주변의 대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마소를 물리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사마소가 무서워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모의 계획은 사마소한테 누설이 되게 되죠. 조모는 할 수 없이 그나마 자기가 부릴 수 있었던 소수의 부하들을 이끌고 사마소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사마소가 보낸 가충이 보낸 정예 병력이 이 조모의 행진을 가로막게 됩니다. 겁먹은 병졸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니까 조모가 스스로 칼을 빼드는 거예요. 짐은 천자다. 너희들은 모두 짐의 신하이건을 왜 짐에게 칼을 겨눈단 말인가? 아니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왕인데 이거잖아요. 어떻게 황제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충의 군사들이 움찔움찔하면서 막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는데 이때 가충이 부하였던 성제를 불러가지고 이보게 사마소께서 오늘 같은 날을 위해 그들을 돌봐준 것일세. 진짜 공짜가 없죠. 이에 성제가 창을 들고 조모한테 막 가더니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조모의 가슴을 막 사정없이 찔러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렇게 조모는 수레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백주 대낮에 황제를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리뷰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뒤에 붙여드릴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신들 사이에서 주모자로 이제는 사마소의 충복인 가충을 죽여라 라는 여론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소는 엉뚱하게 성제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면서 성제는 대형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사제를 찢어 죽이고 삼족을 멸하라 라고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성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는 가충이 시켰는데 이렇게 반항하자 사마소는 성제의 혀를 도려내버리고 성제 일족을 저작거리로 끌고 나와서 목을 다 베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잔인하고 대역무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마소에게는 황위에 오를 기회는 많았지만 그는 조조의 선례를 따르고자 해서 황위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못 올랐다고 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황제 살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그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쵸? 과연 황제를 백주대낮에 살해해버린 장본인이 황제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황제 살해 사건은 그의 평생에 그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원하는 황제가 되는 것까지도 막았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게 단지 그뿐이었을까요? 그의 아들에 의해서 세워진 서진도 이 사건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윤리적인 구심점을 못 세우게 되어서 나라의 기반이 잡히지 않았고 그 결과 단명왕조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리뷰에서 분석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많은 분들이 사마사와 그의 동생 사마소를 비교할 때 군사적인 능력은 동생 사마소가 앞선다고 보죠.
사마사는 동흥 전투에서 오나라의 제갈각한테 지잖아요. 그리고 관구검하고 문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 문음의 아들 문왕, 이 문왕한테 습격당한 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찍 죽게 되는 거잖아요. 반면 사마소는 제갈탄의 난을 진압할 때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정치적인 능력은 사마사가 사마소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사는 그의 아버지를 도와서 황제가 될 것을 꾸준히 준비한 인물인 반면에 사마소는 좀 얼떨결에 어부질이었잖아요. 그쵸? 황제 살해 사건만 해도 사마사라면 자기의 측근한테 황제 살해를 결코 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놨을 건데 이 황제가 아무리 믿다고 해도 이거를 감정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황제 살해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알았다면은 그의 가신이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가충을 죽여버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죄를 물어야죠. 개인적인 인정보다 대사를 앞세우는 이 냉혹함은 사마사가 사마소보다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마소는 차마 그러지를 못했어요. 혹자들은 사마사가 일찍 죽지 않았으면 향후에 건국될 나라는 사마염의 그런 진나라 같은 막장 국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까지 합니다. 어찌되었던 사마소는 황제 살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고 이를 깔끔하게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세운 진나라는 내내 이 일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부도덕한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분열이 돼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만이 다윗을 따르고 10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따르고 있었어요. 이때 이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한테 연합하려고 해요. 하지만 다윗과 협상을 마친 아브넬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한테 암살당하게 되죠.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요압이 안갚음을 한 거예요. 복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의 전모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는 이 상황이 온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면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한테 순순히 올 수 있었을까요? 이때 다윗은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다윗은 옷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아브넬의 무덤에 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는 아브넬을 위한 시를 짓고 금시까지 하죠. 그리고 슬쩍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해 군대 장관 요압의 죄악에 대해 손을 지금은 못 쓰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그 악을 갚아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편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버리고 그 수급을 다윗한테 갖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너희가 의로운 자를 그 침상에서 죽인 것은 죄악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러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행위에 이스보셋을 따르던 그 이스라엘 10지파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윗한테 순순히 항복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의 부하를 통제하지 못해서 민심을 크게 잃을 뻔했던 경우는 다윗과 사마소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습하는 정치력, 그 정치력은 다윗이 확실히 한 수 위 아닌가요? 역사를 보면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사마사같이 새 왕조 건국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병으로 일찍 죽고 사마소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회는 찾아오지만 한 번의 경솔한 판단이 좋은 기회를 크게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265년은 사마소가 죽은 바로 그 해, 사마소가 자리를 물려받은 그의 아들 사마염, 이 사마염이 바로 위나라의 조한을 겁박해서 조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진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후에 15년 이후인 280년 사마염은 군대를 오나라로 보내서 오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60년에 걸친 삼국 정립의 시기는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